정부가 오늘 이 정권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어요. 전국에 주택 85만 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에서만 32만 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서울이 32만 5천, 광역 단위 지방자치제를 포함해서 전국으로 85만 가구다. 그래서 문이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특단의 조치를 공급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결론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대도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 대해 공급을 확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되는 물량의 80%가 분양형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0, 40대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분양형 아파트를 공급하고 수도권 도심에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아파트 청약 조건이 안 돼가지고 못 했던 사람들에게 일반 물량도 확대하겠다. 그래서 공급되는 일반 공급 비중을 15에서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확대하느냐? 도심지 공급에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리고 일부는 기부 체납 환령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도심지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 대부분이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용적률 기부 체납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가량을 공공임대로 떼어가고 있는데 공공임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조합이 좀 참가를 안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존의 아파트의 용적률을 250이라 하면 이거 500으로 해가지고 2배 넓혀주고 그 중에 250으로 넓혀준 부분의 절반은 정부가 공공임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공공임대 아파트를 만들 때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손해니까 안 한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양 그리고 환매 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등으로 민간 토지 분양 아파트 비중을 넓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섞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공공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개발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는 거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은 뉴타운과 상당히 겹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공급 확대를 위해 일조권 주차장 등에 대한 규제, 즉 주차장이 몇 프로 있어야 된다, 햇빛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거를 완화해 주겠다는 거죠. 업자들만 완전히 살게 되었습니다. 용적률도 700%까지 봐주겠다는 거예요. 업자들 떼돈 벌겠네요. 역세권도 350이 아니라 500m로 역세권을 늘려주고 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공기관이 사업을 주도해서 개발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도 하겠다. 그리고 지자체장에게 재건축 재개발 권한이 위임돼 있는데 중앙정부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면 현재는 주민의 4분의 3,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3분의 2, 66%로 낮춰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기존의 대규모 재벌들 건설회사들이 요구하고 또 부동산 붐을 띄우려고 하는 한국 각종 협회들 있죠. 부동산 관련, 건설 관련 협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 들어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임대주택은 공공성이 강한데 이런 고집을 꺾고 분양을 대규모로 해서 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풀어주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지금의 이제 아파트 지을 때 필요한 규제들 많지 않습니까? 주차장 조건, 일조건 조건 또 더 나아가서 주민 동의 조건, 용적률 조건 이런 거를 다 풀어주겠다. 이제 아파트 건설업자들은 거의 녹아나게 생겼어요. 결국 문정권이 부동산 투기족들과 싸운다고 하다가 막판에는 저거가 부동산 투기족에 손을 들어주면서 같은 패거리가 되는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이나 한국의 부동산 투기 썩은 상류층들이 주장해온 내용을 그대로 들어준 겁니다.
여기에 뭐 토지 임대분이 무슨 공공분양이니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싸게 해본들 싸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받을 것 다 남기고 남겨서 팔지요. 85만 개를 공급하든지 수도권에 32만 개를 공급하든지 중요한 거는 그걸 누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진짜 서민들이요, 그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혁명 21에서는 정부가 아예 아파트를 짓고 저가 짓습니까? 정부가 공사 주도만 하면 되지요. 그래서 건설회사들 다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하고 평당 700만 원에 원가 판매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요, 아파트 건축비는요 350만 원이면 떡을 친다고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는요, 아파트 순수하게 짓는 가격만 해도 800~900만 원은 들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2배를 더 부르고 있어요. 땅값은 물론 엄청나게 더 부르고요. 정말로 이런 가격에 살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제 재개발을 비율을 낮춰서요, 완전히 누굽니까? 재벌 건설회사들은 재개발하기가 식은 죽 먹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이라 해가요 500m까지도 역세권이라고 인정해줘서 이제 건설업자들이 500m 떨어진데 역세권이다. 자, 여러분 500m 걸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먼지 압니까? 근데 지하철역에서 500m가 떨어진 데를 역세권이라고 하고 있어요. 재개발 동의율을 66%로 낮추니까 토지 소유주들은 나는 재개발하기 싫은데 강제로 그냥 66% 동의했다면서 되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반발도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뭔가 하면 문가리 정권이 24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도 헛다리만 짚고 부동산 폭등을 시켰다가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투기족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우리 비판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투기족이다. 그렇잖아요. 정의용이부터 비롯해서 장관 나오는 것들마다 전부 투기꾼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가면을 벗고 본질을 드러낸 것이죠. 진작 그냥 25번 하지 말고 쇼하지 말고 가시가 위선을 벗고 우리도 투기족이다라고 하지 이제사 합니까? 자, 속보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국 딸내미 조민이가 한전사나 한일병원에 어제 인턴 면접을 받고 오늘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민이가 합격했는지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비공개했다는 말은 합격시켰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원했다가 이걸 지원 사실이 공개되면서 불합격했지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한전사나 한일병원에 지원을 했는데 어제 이제 청소년 소아과 의사회에서 폭로하는 바람에 알려졌는데 오늘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합격 여부를 지원자 개인에게 개별 통보해서 3명 모집했고 3명 응시했대요. 그래서 조민이가 합격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조민이 합격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정부 산하기관들 중에 정부 말 잘 듣는 데만 골라가지고 지원하다가 마침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했으면 불합격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제 저런 편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합격했다는 겁니다. 3명 뽑는데 3명 다 합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어코 이 정권이 조국 딸 조민을 의사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AS 하나는 확실히 해주네요. 그래서 도둑놈들이지만은 의리 하나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도둑놈이 의리라도 있어야지요. 조국은 좋겠습니다. 딸내미 기필코 마누라 징역 4년 받으면서 의사 만들었어요. 저 집안이 사는 꼬라지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